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프로 페이지에서 여기에 폼에서 작성한 네임이라는 이 이름을 잘 따라서 작성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 프로 페이지에 이 부분을 실수로 뭐 말도 안 되지만 아이디라고 적어야 되는데 아이로만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라는 이름은 리퀘스트 페이지에 이름으로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오타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널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세요. 내가 작업을 했는데 분명 입력을 했어요. 근데 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는 내가 뭔가 여기에 이름을 잘못 적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령어, 널, 없다,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주석으로 적어 놓을게요. 네임의 이름을 잘못 작성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탐색할 수 없어서 그 결과 널로 출력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널로 나오게 됐어요. 널로. 네. 요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또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렇게 웹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는요. 전부 문자예요. 전부 문자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리퀘스트에 양식을 하나만 더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나이를 입력을 받아볼게요. 그래서 input 타입의 텍스트, name은 ag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입력한 이 나이를 또 역시 리퀘스트 pro.js 페이지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request.get 파라미터로 age라고 작성을 할 건데 자바에 이 내장되어 있는 ge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는 이미 데이터를 무조건 스트링 타입으로밖에 저장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인티저 age라고 작성을 하면 아예 오류가 나요. 왜? 나는 스트링 타입인데 어떻게 인티저에다가 넣으라는 거야 라고 오류가 나는 거죠. 우리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이거였어요. integer.parseInt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나셨으면 마지막에 h2 태그로 나이 하시고 숫자라면 더하기 1을 했을 때 실제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age 더하기 1까지 작성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은 탕이 뜨고요. pwer1134 10살이라고 작성을 하고, 네,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10일이라고 연산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창과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창, 항상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HTML 문법에 폼이라는 태그 문법으로 input, 입력받는 데이터를 반드시 감싸 주셔야 되고, 폼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액션을 통해서 이동할 페이지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숨겨서 보낼 건지 노출시켜서 보낼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작성하면 무조건 get 방식, 따로 포스트라고 작성하시게 되면 숨겨지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션으로 이동할 때에는
버튼을 눌러야 이 액션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폼과 한 세트인 버튼은 Submit이라는 이름의 버튼이고 이 버튼명은 val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받는 양식인 input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태그의 이름이 동일하다 보니 우리가 이 태그들의 별칭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는 자바의 변수명처럼 name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 할 때 id로도 이름을 지었었어요. 기억나시죠? 클래스로도 이름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쵸? 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자바스크립트로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쓰이는 또 속성이고요. 실제 자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임 속성이 들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명령어가 정해져 있는데 request get 파라미터로 그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고 요 쌍따옴표 안에는 input 타입에 우리가 지정한 name에 적은 이 변수명을 오타 없이 잘 작성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request get 파라미터는 무조건 데이터가 문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처리를 해야 될 경우 integer parseInt로 형변환을 해야 된다 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